여름이 되면 의사 선생님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물 많이 드세요.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분들, 특히 삼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너무 막막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면 사레가 들리고 기침이 나고 무서워서 아예 안 마시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탈수입니다. 그리고 탈수는 파킨슨 환자에게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철 파킨슨 환자의 탈수가 왜 특히 위험한지, 찬물을 마셔야 하는지,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사레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물을 못 마셔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파킨슨 환자가 유독 위험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자율신경계를 손상시킵니다.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더우면 땀이 나서 열을 식히는데 파킨슨 환자 중 상당수는 땀 분비 조절이 비정상적입니다. 어떤 분은 땀이 과도하게 나서 수분 손실이 심하고 어떤 분은 땀이 잘 안 나서 체온이 올라가 열사병 위험이 커집니다. 2024년에 발표된 호주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들이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온에서 포행장애, 균형 감각 저하, 경직, 떨림, 피로가 모두 악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탈수까지 겹치면 레보도파 약물의 위장 흡수가 느려져서 약이 잘 안 듣는 오프 상태가 길어집니다. 또한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해져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여름에 탈수가 오면 몸도 더 굽고 약도 안 듣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는 삼중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킨슨 환자의 약 80%가 삼킴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묽은 액체가 사실 가장 삼키기 어렵습니다. 액체는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서 삼킴 반사가 느려진 파킨슨 환자의 경우 기도가 닫히기 전에 물이 먼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무서워지고 안 마시게 되고 탈수가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찬물을 마셔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킴장애가 있는 분은 약간 차가운 물이 더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차가운 자극이 삼킴 반사를 더 빨리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재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차가운 자극으로 전구개활, 즉 목젖 앞쪽 부위를 자극해서 삼킴 반사를 촉진하면 치료를 해왔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의 연화 전문가도 차갑거나 탄산이 있는 음료가 삼킴 반사를 더 강하게 유발한다고 권고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얼음장처럼 너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식도 연동 운동이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3년 이탈리아 연구에서 섭씨 4도의 차가운 물은 식도 수축력을 약 33%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온도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정도, 대략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가 좋습니다. 얼음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턱을 살짝 당긴 자세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사레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레가 들렸을 때 등을 세게 치거나 물을 더 마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를 즉시 멈추고 입안에 남은 음식물을 더 넣지 않습니다. 둘째,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기침을 유도합니다. 기침은 우리 몸이 기도에 들어간 이물질을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반사입니다. 절대 억지로 참으면 안 됩니다. 힘차게 기침하도록 하세요. 셋째, 기침 후에도 목소리가 가래 섞인 소리로 변하거나 호흡이 힘들면 이것은 기도에 음식물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연하조형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침묵의 흡인, 즉 사례도 안 들리는데
소량씩 폐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물 마시기가 어려운 파킨슨 환자가 여름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동 오이 스틱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로 채소 중 최고 수준입니다. 오이를 손가락 굵기로 길게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완전히 얼면 아이스바처럼 됩니다. 이것을 입에 물고 천천히 녹여 먹으면 소량의 물이 조금씩 녹아 넘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차가운 자극이 삼킴 반사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굵게 자르면 질식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손가락 한 마디 굵기 이하로 얇게 잘라야 합니다. 또한 이가 약한 분은 깨물지 말고 녹여서만 드세요. 두 번째, 아이스칩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근거 기반 방법입니다. 작은 얼음 조각을 입에 넣고 녹여서 삼키는 것인데, 연구에 따르면 깨끗한 물로 만든 얼음을 소량 흡인하더라도 폐렴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녹는 동안 감각 자극과 수분 보충, 삼킴 연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냉동 과일팝입니다. 수박즙이나 포도즙을 아이스틀에 부어서 얼리면 됩니다. 여기에 무설탕 전해질 파우더를 한 스푼 섞어서 얼리면 수분 보충과 전해질 보충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물만 마셔서는 세포 안의 수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함께 보충되어야 진정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맛도 좋아서 식욕이 떨어진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분 보급 젤리입니다. 한국에서 시판되는 제품으로 비스코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도와 부착성이 낮게 설계되어서 기도 흡인 없이 안전하게 삼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용 식품입니다. 포도맛, 플레인 등 종류가 있고 약을 삼킬 때도 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과 함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약사나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하이드로 바운드 워터 식품 활용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식물 세포 안에 갇혀있는 물을 먹는 것입니다. 수박, 멜론, 토마토, 포도, 오이, 요거트 같은 식품은 수분이 세포 속에 묶여 있어서 체내에 흡수된 후에도 더 오래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식품들을 믹서에 갈아서 꿀 정도의 점도로 만들면 삼킴 장애가 있어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점도가 너무 묵다 싶으면 시판 점도 증진제를 한 스푼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을 위한 탈수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괜찮고 진한 갈색에 가까우면 탈수 신호입니다. 둘째, 손등 피부를 꼬집어 보세요. 바로 돌아오면 정상이고 천천히 펴지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루 수분 섭취량을 간단히 기록하세요. 젤리 하나, 오이 스틱 몇 개, 과일팝 몇 개, 이렇게 적어두면 부족한 날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유 없이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거나 평소보다 어지러워하면 탈수를 의심하고 즉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파킨슨 환자에게 여름철 탈수는 약효 저하, 낙상, 인지 저하로 직결됩니다. 물을 마시기 어려우면 냉동오이, 아이스칩, 과일팝, 수분 보급 젤리, 스무디 형태로 다양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시원한 정도인 10도에서 15도가 좋고, 사례가 걸리면 상체를 숙이고 힘차게 기침한 뒤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냉동실에 오이 하나 잘라서 넣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수분 보충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선생님들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